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 전환대출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자 부담으로 허덕이는 분들에게는 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가능 여건에 조건에 좀 합당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순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상품인지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김영롱 앵커랑 처음 방송한 것 같은데 예.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심 전환 대출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을 좀 낮은 금리에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이라는 표현은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바뀔 경우에 인상될 경우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금리 변동에서 좀 안심해라라는 의미에서 안심 전환 대출이고요. 안심 전환 대출의 금리는 2.5%에서 2.7% 사이고요. 지금 현재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니까 약 1.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예.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차분이 공급이 되는데 3월과 4월 두 달에서 5조 원씩 10조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 6월까지 20조 원이 공급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워낙 금리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매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월별 한도를 5조 원으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어저께 지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그 안심전환 대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더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처음이어서 그러신지 안 그러면 원래 설명을 잘해주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안심 전환대출이 어떤 상품인지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그렇고 방금 권순우 기자도 좀 조기 완판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현장에 기자를 또 한 명 보냈는데요. 과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 현재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연 기자. 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의도가 계시네요. 자, 저희가 뭐 완판될 수 있다라고 스튜디오에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나요? 네.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창구에는 고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오늘 휴가를 내고 온 젊은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5,941건이 안심전환대출 승인을 받았는데요. 금액으로는 7,810억 원 수준입니다. 1시간 만에 전환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오늘 신청 고객이 한 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취급은행 16곳에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 60여 명을 현장에 파견해 점검에 나섰고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연합회는 안심전환대출 실적을 실시간으로 집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벌써 이제 8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출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알아보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곳 현장에서 대출 신청하신 분들의 실제 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오전에 신청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한 사례자의 경우 연간 750만 원씩 내던 이자를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200만 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연 96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빚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은행들도 몰려온 고객들을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엔 오전 9시경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객들의 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업점의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점 직원 180여 명이 오전에 바쁜 영업점으로 급히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연간 20조 원, 앞으로 한 달간은 5조 원 한도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첫날부터 열기가 뜨겁다 보니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네, 이수연 기자 수고했고요. 뭐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보네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생각이 든 게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한 번에 가서
대출 승인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뭐 이것저것 서류도 좀 챙겨야 되고, 뭐 그렇죠. 조건도 좀 맞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뭐 첫날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고, 예.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1시간 만에 7,800억 원, 6천 명이나 되는 분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좀 금리가 낮은 거에 매력을 느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떤 사람들이 안심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자기가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원금의 뭐 일부나 전부를 만기에 갚는 대출도 가능하고요.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30개월 이상 연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 대출금은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이면 크게 문제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지금 받은 대출이 예를 들어서 5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은 갚고서 5억 원만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현재 받은 대출이 1억 원인데 뭐 안심 전환 대출로 1억 5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5천만 원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심 전환 대출은 가계 부채를 늘리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계 부채의 어떤 부담을 줄어주고 고정금리로 좀 변동금리,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에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예. 증액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상 대출은 대출 실행일부터 1년이 지난 대출이어야 되는데요. 그게 예전에 변동금리로 좀 높은 금리를 일부러 안심전환 대출을 노리고서 받으신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 그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 같은 상품들은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대출들은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고정금리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변동금리 상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지 않고요. 그 전세자금 대출이나 오피스텔 대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금자리 론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고정금리 상품이라 전환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그러니까 다른 요건이라고 하는 건 변동금리라든지 거치식 그 상환 관련한 얘기고요. 그 다 집단 대출은 가능하지만 중도금 대출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해당이 된다 싶으면 은행 영업점의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 그 본인의 적정 전환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콜센터도 오늘 참 바쁜 하루 보내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좀 헛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은행 영업점 가시기 전에 한번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기준 요건에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심 전환 대출,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안심전환대출은 전액, 대출금의 총액을 뭐 월별로 나눠서 내는 전액 분할 상환인 대출이 있고요. 예. 30%는 만기에 갚고 네. 나머지 70%를 분할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만기는 10년, 15년, 20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기까지 그리고 금리가 변하지 않는 기본형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5년 단위로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 조정형 상품이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 2.53%에서 최고 2.65%까지입니다. 부분 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 만기에 30%를 갚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1%포인트가 높습니다. 예. 은행별로는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의 일부 상품이 2.53%로 제일 낮고요. 일반적인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63%, 기본형은 2.65%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다음 달 30일까지 적용이 되고 그 뒤로는 그때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가 한두 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들 저희가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안심 전환 대출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내가 이걸 받으려면 어떤 구비 서류가 필요할지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예, 서류 준비 안 해가면은 내일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자기의 담보, 아파트를 증빙할 수 있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담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본인 확인 서류는 신분증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자기 월급 가지고 갚을 수 있는 이자 원리금 상환 비율이 60%가 적용이 되고요. 아파트 가격에 이제 대출이 되는 담보 인정 비율은 7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월급 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을 납부했던 증빙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자기 소득이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 납부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라든지 그러니까 소득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담보 관련 서류는 일단 아파트의 주인이 나다 하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주자들은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등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필요해 그 상황에 따라서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꼭 챙겨가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시간만 된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생방송이다 보니까요. 방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또 한번 CG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꼭 한번 챙기셔서 가실 때 가시더라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이게 좋긴 합니다만은 정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념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뭐 다른 금융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성 상품이라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념해줘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안심전환 대출은 이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예.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금융위원회가 이제 2.8%를 기준으로 추산을 했을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20년 동안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안심전환 대출로 받게 되면 그 이자 부담이 6천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매월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일시상환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자만 내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 변동금리로 이자만 납부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매월 58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심전환 대출로 받으면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70% 일시상환, 30%는 나중에 낸다고 하더라도 91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매월 내야 되는 돈은 늘어나니까 자기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이 분명히 이자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예, 예. 실제적으로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조금 현재 현금 사정이 좀 안 좋다면 오히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못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매월 하는 거. 예. 참 첫 번째 유념할 사항 알아봤고 또 뭐 유념할 사항이 또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안심전환 대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대출에서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했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근데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안심전환 대출을 받고서 그 다음에 다른 대출로 전환을 할 때는 1.2%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1년 후라든지 그럴 때 요 근시일 내에 내가 이사를 할 사람들은 이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그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꼭 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그 안심전환 대출이 워낙 금리가 낮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1.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 무대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거래은행이라든지 해가지고 변동금리 대출도 요새 굉장히 싸졌어요. 네. 옛날에 평균으로 3.5%라고 하는데 요새 변동금리 대출 받으면 한 2.9? 한 이 정도까지도 후반대 받을 수가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음 달에 됐을 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금리 수준이 안심전환 대출보다 한 0.5%포인트 이상 높다라고 하면은 좀 갈아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 자기 금리 사정을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신청을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안심 전환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우리 방송도 참고하시고 또 콜센터 전화하셔서 구비 서류도 꼭 가지고 영업점 한번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